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죄위키의 엄파이어킴 김심판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매 주말마다 그 미제 사건 프로파일링 한 거를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예정대로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한 거를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추석 연휴서부터 어제 저녁까지 자료를 모아서 PT를 만들고 어제 저녁에 녹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브리핑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언론상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을 보이는 자가 파악이 됐다. 이런 보도가 일제에 나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존에 준비했던 PT대로 업로드를 하면은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 나와 있는 그 정보대로 이제 PT를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경찰청에서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영상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진행할 프로파일링 내용은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재소자 이모 씨, 1994년도에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한 뒤에 살해를 하고 사체 유기를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 씨가 지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모 씨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취합을 했고요. 그 자료를 통해서 정말 이모 씨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연관성이 얼마나 깊을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요. 이모 씨가 왜 지금 무기징역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모 씨가 1994년도 1월 13일 날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를 성폭행을 하고 살해를 하고 사체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은 이모 씨의 나이예요. 이제 연합뉴스 보도자료상 보면은 본명도 나와 있는데 이춘재 씨 31살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춘재 씨로 돼 있는데 94년도에 31살이면은 1963년생에서 64년생으로 추정이 되어지고요. 만약 이춘재 씨가 화성 사건의 진범이라 할 경우 최초 화성 사건은 86년도에 1차 사건이죠. 86년도에 발생했는데 그때 진범이면 23살이고요. 마지막 사건, 일명 10차 사건이라 불리는 동탄면 반송리에 발생했던 사건도 이모 씨가 만약에 범행을 했다 그러면은 28살로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화성 사건의 유일한 그 생존자가 증언한 범인의 나이대, 그리고 7차 사건 때 목격한 버스 기사와 안내양이 목격한 용의자의 나이대가 지금 이 나이대다. 동일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씨가 만약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할 경우에는 20대 중반쯤에 화성에서 거주를 했다고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씨가 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94년도에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사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가 되었고요. 1심과 2심 때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성폭행까지는 계획적이지만 살인까지는 우발적이었다. 살인은 우발적이었다 보고 다시 하급심에서 재심리를 하려는 취지하에 파기환송을 이제 선고했고요.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보도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제 눈에 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93년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 남겨두고 가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3년도 12월에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이 말은 뭐냐? 임신 기간까지 고려해서, 임신 기간 10개월까지 고려해서 다시 역산을 해보면요. 아무리 늦어도 이모 씨는요, 1992년 1월에서 2월경 쯤 배우자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 만나자마자 임신을 해서 뭐 결혼했다라는 가정하고요. 좀 일반적인 사례 안 맞죠.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에 당연히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것이고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이 경과 후에 결혼을 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이춘재 씨가 언제 화성에서 청주로 이사했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사건은 이제 1차부터 10차까지 있고요. 물론 이제 8차라고 불리는 사건은 이제 당시에 범인이 검거가 되었기 때문에 미검거된 이제 미제 사건은 총 9개죠. 이 9개를 모두 이모 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9차와 10차 사건은 각각의 다른 DNA가 검출이 돼요. 기존 사건과는 다른 DNA가 검출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 씨가 지금 2개의 사건의 동일한 DNA의 소유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9차와 10차 사건은 이모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모 씨가 언제쯤 청주에, 화성에서 청주에 내려왔을까라고 이제 좀 추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춘재 씨가 언제쯤 화성에서 청주로 이주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또 파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처제 이모 씨, 피해자죠. 피해자가 청주 다른 동네에 거주를 했다는 것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춘재 씨의 배우자는 청주가 본가가 아니었을까. 처제가 이제 막 20살 되었는데 막 20살 된 친구가 혼자 따로 자취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건 즉 이춘재 씨의 배우자는 청주가 쭉 살았던 연고지였고 훗날 이춘재 씨가 화성에서 청주로 내려오면서 그때서야 자신의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닐까.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늦어도 1992년 1월에서 2월경에 배우자를 처음 만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연애 기간이 있어야겠죠. 뭐 만나자마자 임신하는 건 좀 말이 안 맞고 어느 정도 연애 기간, 뭐 이런 알고 지내는 기간을 좀 고려한다면은 최소 1991년 또는 그 이전에 청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주로 가서 어느 정도 지리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그 기타 요소들을 다 적응하고 나서 화성 사건처럼 똑같이 사건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막 검색을 했어요.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1991년도 1월 달에 청주에서 17살 박모양이 공사장에서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입이 틀어막혀, 그러니까 재갈이 물렸다는 뜻이죠. 입이 틀어막혀 목 졸려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 살해되었고요.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혔다고 합니다. 양손이 뒤로 묶여 그 목 졸려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너무 똑같지 않나요? 화성 사건하고요. 그래서 혹시 이 사건이 해결되었나 싶어서 또 기사를 막 검색했는데 수사 결과나 아니면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일체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사료가 되어지고요. 제가 요 91년도 1월에 발생한 박모양 성폭행 살인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 정확히 사건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봤습니다.
보도자료상 보니까 1991년 1월 26일 날 밤에 발생한 걸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왜냐면은 그 다음날 오전에 변사체로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밤에, 그 전날 밤이죠. 1월 26일 날 이제 범행이 발생된 걸로 새로 되어지는데요. 1991년도 1월 26일은 토요일이에요. 이거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요. 화성사건 3차, 4차, 5차, 6차 모두 주말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월 26일 날 토요일 날 밤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화성사건하고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성사건 아까 그 일지에서 봤듯이 10대에서 20대 발생한 사건들은 다 주로 주말에 발생해요. 오히려 그 나이가 있으신 피해자분들의 그런 사건들 보면은 주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91년도 1월 사건 보도자료상 제가 주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의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의는 다 입혀져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의도 만약에 벗겨져 있었으면은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의가 반쯤 벗겨져 있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온전했다. 근데 상의가 반쯤 이제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박을 한 상태에서 옷이 그대로 입혀졌다. 성폭행하고 나서 그대로 옷이 입혀졌다. 4차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결박이 된 상태에서 옷이 그대로 입혀져 있습니다. 5차 사건 마찬가지예요. 결박이 된 상태에서 옷이 입혀진 채 발견됐어요. 너무 유사하지 않나요? 청주 그 1월달 사건하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이춘재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가정하에 이춘재 씨가 화성에 머물렀을 시기랑 그리고 왜 화성을 떠나게 됐는지, 그리고 화성을 떠나고 나서 청주에서는 또 다른 사건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추론 가설을 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춘재 씨는 지금까지 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그 정글에서 그 야수가 사냥감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 사냥하듯이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청주에서는 처제를 성폭행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처제를 왜 죽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읽어봤고요. 거기서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일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보도자료상 보면은 이춘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그러니까 1993년도 12월 18일 날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데 처제가 갑자기 찾아와 마구 비난하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후 공판이 시작되고 나서는요, 이춘재 씨는요, 처제가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처제를 불렀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수면제를 타가지고 수면제를 이제 음료수에 타서 성폭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좀 진술을 하는데요. 저는 이춘재 씨 그 진술을 토대로 해서 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까지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초기 진술에 보면은 아내가 가출해 혼자 지내는 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자 지내는 데라는 표현은 여기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단어,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결국 혼자가 되었다는 그 스트레스가 표출되었다고 봐요. 넓게 보면은 이춘재 씨는요, 연애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삐뚤어진 성욕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삐뚤어진 성욕이 통제가 되니까 당연히 범죄를 안 저질렀던 것 같고요. 그래서 91년도 1월
그 청주 박모양 사건 이후에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춘재 씨는 어쨌든 자신의 그 외로움, 성욕을 달래줄 수 있는 대상만 있으면은 충분히 그 삐뚤어진 성욕이 통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범죄를 안 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소유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 덕분에, 배우자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가 결국은 배우자가 떠나면서 그동안에 이제 자신은 잘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런 삐뚤어진 성욕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축적되다가 결국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혼 당시 아니면 연애 때 이미 그 처제랑 안면을 텄겠죠. 그때 이제 처제는 이제 10대라는 나이였고, 네, 그래서 그 처제는 그 이춘재 씨에게 있어서 잠재적인 성범죄 대상 1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아내가 떠나자마자 결국은 그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을 처제한테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처제를 성폭행한 후에는 왜 또 바로 죽이지 않았냐면은 아마도 이춘재 씨는 경찰에 신고를 못하도록 말로 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처제를 설득한 뒤에는 이제 점점점 자신의 성놀이개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처제가 성폭행 후에 울며 불며 신고하겠다고 난리 치니까 결국은 처제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화성사건 아니면 청주 박모양 사건 이런 것이 발각이 될까봐, 경찰이 발각이 될까봐 두려워서 결국 살해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오늘 이제 프로파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워낙 저도 어제 급하게 들은 그 뉴스에다가 부랴부랴 모은 그런 자료로 이렇게 좀 취합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뭐랄까 이어가는 게 좀 그간 내용의 이음새 부분들이 좀 부실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현재 시간이 이제 2019년 9월 18일 오전 8시 10분인데요. 약 1시간 반 뒤면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이춘재 씨 관련 이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브리핑을 생방송을 통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듣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을 또 취합을 한 다음에 이 화성 사건하고 이춘재 씨와 관련된 프로파일링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되면은 또 바로바로 유튜브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범죄위키의 엄파이어 김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